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앤서니 알바니즈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최악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을 되돌아볼 때 앤서니 알바니즈가 최악의 총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륙만 한 나라이고 많은 자원과 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지만 호주가 변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은 우리 모두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팀이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경찰을 욕하던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경찰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너무나도 변해서 이제는 좋은 경찰뿐만 아니라 강한 경찰, 법을 집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경찰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전에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이 사람과 이 이맘은 부타이르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는 급진적 강경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Get him out. 이 깨어있는 바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슬람주의자들 말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말해줄 겁니다. 간통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간통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을 믿지 않고 전통적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서양을 싫어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무튼 이 영상 아시죠?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로 만든 이전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영상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이슬람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해리스 술탄 25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그중 7만 명 아니면 6만 명 정도가 호주인이었습니다. 호주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이야기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우리가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처럼 될 거고 영국도 이제 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퍼트 로우의 신당 리스토어 브리튼에 대한 별도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방역을 시작하고 있고 유럽도 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입으로 말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시드니 이맘. 우리는 알라 수바하누 와 타알라의 샤리아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라 수바하누 와 타알라의 샤리아 없이 살고 있음을 잊고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멸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피가 값싸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견해를 공개적이고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사고방식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호주식 삶의 방식, 호주식 정부, 우리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샤리아로 대체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문화를 바꾸지 말아야 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약하고 약한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슬림 공동체가 기도가 방해받으면서 느끼는 상처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점이 걱정되나 보군요, 엘머. 제 생각에는 이 남자의 그의 부타리르입니다. 그들이 선언한 강령은 호주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샤리아를 확립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공포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며 이것은 평화롭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을 아십니까?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백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신자들에게 좋은 선전 도구가 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전 세계 이슬람 사회에 퍼졌고 모두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지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 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약한 지도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빅토리아 경찰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주요 소방 경찰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죠, 이 사람. 이것이 그가 10월 7일 직후에 한 말입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용기의 날입니다. 용기의 날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최악의 테러 공격에서 방금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죽였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는 그것을 그들의 종교를 평화롭게 실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치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확산되는 곳마다 정치 교리도 함께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맘은 아까 보여드린 분이고 총리는 이 이맘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유대인을 가스시래, 유대인을 가스시래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을. 진실이 뭘까요? 진실이 뭘까요?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2023년 10월 9일 그날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이걸 다시 보세요. 그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로 앞에서 그걸 했습니다. 왜 그들은 랜드마크 앞에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모두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호주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이게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구나, 이게 그들의 생각이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장악했다. 그래, 봐라, 이슬람이 지구 끝까지 퍼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변명하는 약하고 한심한 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할랄 음식을 금지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아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은 위대하다. 그래, 그게 하일 히틀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자고 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샤리아 강요를 위한 세계 지하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앤서니 알바니즈가 가진 정치적 임무는 소수 집단을 달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는 그걸 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입니다. 운동을 밑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이 운동을 만들고 당신의 생각을 퍼뜨리는 거죠. 루퍼트 로우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루퍼트 로우는 아무런 짐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할랄 음식 금지, 국경 개방과 대규모 이주 허용,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탈퇴를 언급하며 첫날부터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있죠. 그는 그냥 그래, 신경 안 써 라는 식이에요. 하지만 그는 수백만 명에게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할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될 테니까요. 앤서니 알바니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는 좌파 노동당 정치인이에요. 물론 그는 모든 소수자를 위해 아부해야 하죠. 비록 호주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그런 것에 질려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원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세요. 무슬림들이 원주민들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원주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멸종, 완전히 멸종, 완전한 소멸이었나요? 그들은 단지 호주 북부 해안에서 100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유럽인들이 가졌던 탐험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과 영국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왔고 그들은 호주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퍼터 온 컨트리, 즉 빼앗긴 땅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에 그의 민족이 그 땅을 정복했다면 그가 빼앗긴 땅이라 했을까? 그들은 아직도 스페인을 정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해.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하며 아직도 울고 언젠가 되찾겠다고 말해. 스페인은 항상 원주민의 땅일 거야. 우리는 무장 저항을 믿어. 나는 말하지. 무장 저항을 다시 가져오자고. 이 사람과 멜버른에 사는 무함마드 샤라브야. 그들은 무장 저항이라고 대놓고 말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경찰이 찾아오면 왜 저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는지 말할 거야. 그의 예전 메시지를 듣고 내 입장을 영리하게 전달할 거야. 우리는 무장 저항을 믿는다. 나는 무장 저항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무장 저항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무슬림 세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게 혐오 발언인지 표현의 자유인지 확인하자. 그는 분명히 그걸 즐기고 있을 거야. 그게 미국이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무슬림 세계가 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 식민지가 받아야 한다. 오늘날이 아닌 모든 무슬림 국가는 식민지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북아프리카, 모든 터키까지. 그래, 터키도 원래는 기독교 땅이었다. 그래서 미국 지도자들이 받아야 한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지하드이거나 승리이거나 순교뿐이다. 평화가 있기를. 완전한 지하드. 우리나라에서 우리 앞에서 완전한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약한 총리가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이 사람들. 저는 그가 단순히 동정심에서 태어났다고, 오해에서 태어났다고, 극단적인 공감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공감이 아니라 순수한 반역이고 순수한 단맛세리입니다. 당신 앞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에서 해왔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영국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보세요.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하며 스스로 돕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가치관이 늘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드러나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0, 300년간 이슬람은 잠잠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잘 나갔고 동유럽과 중동을 지배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고 그전에는 아바스 왕조가 또 그전에는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다른 문화를 지배해온 풍부한 역사나 습관이 있지만 지난 200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멍청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의 원인은 이슬람 가치관입니다. 이슬람이 그들에게 알라의 신앙을 전파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우 교조적이고 이념적으로 움직이며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합니다.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언제쯤 내 나라에서 네 맘대로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신들의 뒷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뒷미란 2등, 3등 시민을 의미하죠. 그건 결국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운명이지 저 같은 무신론자들의 운명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 말이죠. 우리는 칼에 맞아 죽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저는 배교자라 그런 기회조차 없겠지만
서구 무신론자들은 회개하고 샤하다를 외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문명 간의 전쟁입니다. 저는 괴짜처럼 굴거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이 시대에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변명이 안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미안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친절하려 했을 뿐이에요. 인종차별적인 제 민족이 싫었어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인도 아니고 우리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고 저와 비슷한 인종이에요. 그들도 갈색 피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인종 문제가 아니라 이념 문제라는 겁니다. 이 헛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지고 우리도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이 식민지에서부터 알타로와 서파푸아, 터틀 아일랜드, 서사하라 전 세계 어디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 언어는 생각 없는 코걸이와 보라색 머리를 한 워키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오 그래 자유,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뭐지? 그들은 당신에게 샤리아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이 모르는 부분이죠. 샤리아, 너희 바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 여자애들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우리가 이 체제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체제를 무너뜨리면 샤리아로 대체할 거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로 돌아가 보죠. 호주 역사상 가장 나약하고 최악의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호주 사회, 호주인의 삶의 방식, 호주 문화, 호주 정체성에는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호주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며 그 미래가 외국의 종교적 정체성이나 이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호주가 기독교 국가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인도 많고 사실 그 말을 전에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저를 인터뷰했거든요. 텔레그래프나 비슷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아마 다음 주쯤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그들이 제게 서구 보수 운동과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엔 이유 없이 그들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신론자였고 많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압박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슬람을 거부한다면 기독교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4, 5년 동안 저는 무신론자들이 형편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압력 없이도요. 기독교인들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아요. 과학혁명과 르네상스, 그리고 암흑시대 이후 유럽의 모든 역사가 기독교 아래에서 일어났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종교 개혁가들과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성직자들과 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죠.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퀘이커 교도들도 있었죠. 저도 퀘이커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세기의 기독교 세계는 노예제를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21세기에는 무슬림들이 노예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무신론이 좋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격변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리처드 도킨스가 과학적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종교를 없애면 모두가 이성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을 없애고 나면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강력한 종교적 전통을 없애면 과학적 유토피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들이 여성으로 코스프레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고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이 없는 이성 중심의 학교와 도덕성은 그래, 네가 고양이처럼 화장실에 고양이 모래를 놓고 소변을 보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일 세계 무신론자들은 엉망인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무신론자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슬람보다 기독교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산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슬람보다 힌두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오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 떠들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악의 총리입니다.